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2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독하시는 분이 매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방송만 청취하지 마시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 클릭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청취만 하지 마시고 함께 구독을 해 주시면 빠르게 알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구독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경주도 3명 선발급 또 29기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윤혁은 아무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결승전에서도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유민하고 김기훈 다소 좀 선행 시속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오유민 김기동 달고 힘을 썼어요. 결국 이광민에게 대차신 저치기 당하면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선발급 4라운드 김기훈이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한데 조동우가 타종부터 때렸었던 김기훈 몰고는 갔죠. 본인이 취입할 생각은 안 하고 후미권에서 임섭 견제 나가다가 김기훈은 버텼습니다. 조동우는 임섭에게 취입을 당하면서 3차권에 머물다 보니 김기훈 아무래도 좀 운이 따르면서 우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도 김기훈, 이규봉과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급 2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오유민 상당히 좀 불안감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기랑 발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장윤혁하고 김기훈은 좀 우승에 가깝다는 점, 특히 장윤혁은 우승 무난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유민은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중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1조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정현섭, 조동우, 신익희, 이광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현섭, 조동우, 신익희, 이광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면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 1라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덕찬이 사연 이광민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덕찬이 신익희까지 넘어서면서 자신감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아무래도 끌려다니는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광민이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덕찬이 바로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민이 선행격발에 나가게 된다면 김덕찬이 전일 같은 취입력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광민이 버텨내기 조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대해봐야 될 게 신우삼이 초반부터 이광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갔을 때 김덕찬이 왔을 때 자리 안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신호삼도 욕심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광민의 초주 선행을 초반부터 막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거나 오히려 김용묵이 자리 잡고 끌어내서 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덕찬이 막해 나갔을 때 병주 상황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민이 그렇다고 무작정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저치기 나서면서 임세현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괜찮은 이광민, 유승우도 있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용무, 여기에 초반 막해 나갈 수 있는 신우삼까지 강철호가 또 후미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 추입 의존도가 높은 김덕찬보다는 전 이광민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초반부터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광민이 타종부터 때리거나 한 바퀴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덕찬이 막혀 나갔을 때 직선 추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덕찬이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민하고 김덕찬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우삼이 초반부터 이광민의 뒤를 물고 김덕찬에게 자리 안 주게 된다면 신우삼도 따라 나서는 경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뒤에 신우삼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광민하고 신우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오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광민하고 김덕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광민하고 신우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뭐 이광민이 때렸을 때 김덕찬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호가 어설프게 병주 상황 발생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뭐 김덕찬도 직선에서 밀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덕찬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홍묵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덕찬이 가게 된다면 신우삼 정도는 뭐 큰 배당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광민하고 김덕찬으로 양분해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김덕찬하고 신우삼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추이평 김덕찬보다는 아무래도 완급 조절에 나갈 수 있는 이광민이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단 복승 중심으로 하되 이광민의 뒷자리 신우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용목이 이래저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뭐 신우삼이 초반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목이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민이 털리든 김덕찬이 털리게 된다면 뭐 이광민, 신우삼, 김용목이라든지 김덕찬, 신우삼, 김용목 정도는 삼복선에서 좀 과감하게도 노래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협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광민의 버티기냐 김덕찬의 추입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승은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전 이광민, 신우삼이 60만 낸다면 김덕찬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결승전보다 어렵습니다.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이키가 3.85에서 3.92로 기회를 높였습니다. 박효진이 초보적은 안고 있기 때문에 신이키가 자리 잡고 홍석환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도 충분히 용석길까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죽 썼던 오유민이 힘을 쓰고 김기동하고 문인재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유민이 먼저 박효진만 덮고 시작한다면 신이키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박효진인데, 박효진은 시속을 지그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 또 죽었기 때문에 오유민이 먼저 서두르는 견조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기동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고 문인재가 따라 나서는 견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오유민의 선행 활이 나갈 수 있는 김기동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유민의 선행 활이 나갈 수 있는 김기동이죠. 전일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유민이 앞만 보고 달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기동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광면 선발급 이 라운드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동이 가게 된다면 문인재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가능하죠. 과거 금정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기동의 뒷자리를 문인재가 막혀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문인재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얼마 전에도 문인재 권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김기동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상,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기동하고 문인재 동반 입상을 한번 뭐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이키가 기아를 한 코 올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홍석환이 호미권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거나 박효진의 선행을 신이키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신이키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상입니다. 신이키하고 박효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취평 선수들이 있고 또 어중간한 어설픈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 선수들이 서로 견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패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크로스보다는 라인으로 노려서 확실하게 배당 공략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너무나 긴 거리 나섰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주영이 하지만 전일은 완급조절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손주영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백장문까지 챙겨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구미팀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경북 최고 선후배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주영이 백장문을 완벽하게 챙겨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봐서는 챙겨줘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정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신양구가 막해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죠.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양우입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정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직선 추입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손정의 뒷자리, 물론 손정이 백장문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양우가 직선에서 넘어서거나 털어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주영하고 신양우의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백장문을 뒤에다 두고 힘껏 때려버리게 된다면 백장문도 악착같이 쫓아 나서기만 한다면 연이틀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북 최고 선후배에다가 구미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손주영하고 백장문의 동반 입상한 차선을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래저래 신양호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악착같이 쫓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역전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정하고 신양호의 동반 입상, 손종하고 백장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데, 정현섭이 작년에 선행으로 우승 차지에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이를 이종필이 활약에 나가고 신양우가 후미권 막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현섭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종필이 직선에서 취임 나서면서 손정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인천팀이에요. 이종필하고 인천팀하고 이종필하고 정현섭입니다. 이종필하고 정현섭이죠. 이종필하고 신양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손주영이 6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섭도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전일 정현섭의 선행을 손주영이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천팀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주영이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필이 또 이론 패스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이종필하고 정현섭, 이종필하고 신양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손정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토요 경주처럼 금요 경주 풀어 나갔었다면 임세훈 충분히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금요 경주는 앞뒤 재지 않고 때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주영이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손정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정하고 신양호의 동반 입상, 손정하고 백장문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순에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장문 5초 차가면 이종필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손정이 빠지게 된다면 인천팀하고 신양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만 견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손정 입장에서는 편성 자체가 땡큐입니다.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봉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권우주, 안성민, 금정팀 서두르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규봉 힘을 썼을 때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규봉이 권우주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규봉하고 안성민이 경주를 풀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기훈이 자리 잡고 김종훈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선발 4라운드 김기훈 운도 많이 따랐어요. 타정부터 때렸습니다. 조동우가 몰고 갔어요.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입 나올 생각은 안 하고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는 임섭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임섭에게 취입을 당하면서 김기훈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운 좋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운 좋게 우승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김기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산팀과 서울 한남팀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균이 가게 된다면 김종훈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산팀 선수들도 인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고 서울 한남도 인천 자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균하고 김종훈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균의 뒷자리를 이규봉이 쫓아서 추입하거나 털어내게 된다면 김균하고 이규봉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자신감 얻은 김균이기 때문에 이규봉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체대 선후배이긴 합니다만 김균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김균하고 김종훈의 동반 입상, 김균하고 이규봉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봉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안성민도 마크 됐을 땐 잘 쫓아 나서는 것 같아요. 물론 마크 놓치긴 했습니다만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이규봉하고 안성민입니다. 이규봉하고 권우주도 착순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 들어간다면요, 아무래도 김정훈과 김기훈과 김정훈을 묶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7기 동기생이죠. 이규봉하고 안성민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양분해서 노련을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나이 어린 김기훈이냐 노련한 이규봉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에서 무려 23살 어린 김기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선발급 올라운드입니다. 선발급 결승. 이번 편성 정윤혁 입장에서는 이상현,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조동우, 고재필, 임세윤, 임섭, 노조 선수들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정윤혁 전일도 여유 있게 이상현 상대로 완승 거두면서 최병길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이상현이 어설프게 청평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정윤혁에게 젖히기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정윤혁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현이 힘을 쓰고 정윤혁이 막혀 나가고 최병길이 따라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고, 최병길이 힘을 쓰고 정윤혁의 이상현이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상현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윤혁과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최병길과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만 금일은 이상현과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혁하고 이상현과의 동반 입상이 경기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혁의 뒷자리를 다시금 최병길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윤혁하고 이상현의 동반 입상, 정윤혁하고 최병길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일은 이상현이 좀 정윤혁을 만만하게 봐서 당하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청평팀 선수들도 겨울 되면 광명 와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윤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윤혁하고 이상현의 동반 입상, 정윤혁하고 최병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상현을 정윤혁이 몰고 가는데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와요. 최병길이 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임섭이 따라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세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최병길도 저치기 타이밍 얼마든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1번 정윤혁과 이상현을 상대로 최병길이 넘어서게 된다면 임섭이라든지 임세훈이 쫓아내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은 많긴 해요. 하지만 정윤혁이 졸업순위 8위 연이틀 확실하게 보여줬고, 전일 또 더군다나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정윤하고 이상현의 동반 입상, 윤혁하고 최병길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모두 다 챙겨 나가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좀 접전 양상 견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